마지막 10단원이 정적분의 활용이고요. 이 안에 보면 넓이하고 속도와 거리 나오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오래 안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요것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활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정적분을 하는 이유가 넓이였다 그랬다고요. 정적분 기호 생각해 보면 이렇게였지.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생긴 기호 왜 이렇게 쓰기로 했었냐. x축에 fx가 있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요 사이에 만약에 x가 있다고 보면 요 좌표가 fx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했다고. fx가 일종의 세로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dx가 가로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 둘이 곱할 거니까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야 얘가. 근데 그게 이 x가 A하고 B 사이에 A에서부터 B까지 계속 움직여가는 거니까 요런 사각형, 요런 사각형, 요런 사각형 얘네들을 계속해서 더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요렇게까지. 이렇게 생긴 사각형까지 다 더하면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랑 같아질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게 된 거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x축이 있고요. fx가 있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져 있어.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 보통 넓이는 대문자 s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넓이 s라는 건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가지고 나타내면 돼. 그런 이야기인데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만약에 fx가 이렇게 x축 밑에 있으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얘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할 수 있거든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근데 정적분을 해보면 여기 사이에 a에서 b 사이에 x들이 있는 건데 요 x 입장에서 fx라는 걸 찾아보면 음의 값을 가져요. fx랑 dx를 곱할 건데 이 dx는 a에서 b로 가잖아. 저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갖거든요. 이 적분 구간이 만약에 b에서 a로 바뀌면 거꾸로니까 음수야. 아무튼 dx는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양의 값을 갖는데 fx가 y 좌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음수거든요. 그 음수랑 양수 곱할 거니까 음수고요. 그 음수를 다 더할 거니까 정적분의 값은 음수가 돼요. 실제로 여러분 정적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들 풀어보면 음수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적분 자체가 완전히 양수, 이 넓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거야. 넓이는 양수여야 되는데 넓이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처럼 fx가 x축 밑에 있는 경우엔 정적분의 값 자체가 음수일 테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서 양수로 만들어야 돼. 그런 소리고, 양수로 만들면 이제 넓이가 될 텐데 여기 마이너스 달아 놓은 건 실제로 뭐 한 거랑 똑같냐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 곱한 거니까 이거 인테그랄 안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넣어보면 결국 뭘 하는 거냐면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이고, 그럼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 fx래. 이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fx를 뭐 했다는 이야기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fx다 그 얘기야. 요 녀석을 a에서 b까지 적분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위에 부분이랑 밑에 부분 넓이는 같을 거 아니야. 대칭이동한 거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위로 끄집어 올려서 적분한 거다. 그런 소리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면 x축 위에 있는 건 그냥 적분하면 되고 밑에 있는 건 위로 끄집어 올려서 적분하면 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얘처럼 계속 위에만 있거나 계속 밑에만 있으면 사실은 정적분 해보면 알겠죠. 해서 양수면 뭐 위에 있었나 보지. 뭐 해서 음수면 밑에 있었나 보지 하고 그냥 마이너스 다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섞여 있는 거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얘를 y는 fx라고 보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x축이랑 fx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두 개 있죠. 여기를 이제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하면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S1 더하기 S2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S1이라는 부분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냥 정적분 하시면 되죠. 어차피 양수로 나올 거니까. 근데 S2라는 건
구간은 베타에서부터 감마인데 요거를 그냥 적분하면 음의 값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였잖아. x축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야 실제로 넓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fx를 적분하는 거고 인테그랄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 놓은 건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뭘 하는 거냐면 x축 위에 있는 건 그냥 적분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집어 올려서 적분하는 거야. 위에 있는 건 내비둘 거고 x축 밑에 있는 건 접어 올릴 거래요. 뭐 하는 거랑 똑같다. 다시 위에 건 내비두고 밑에 거 올릴 거야. 뭐 하는 것처럼 생겼다고?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다고. 위에 건 내비두고 밑에 건 위로 올리는 거니까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얘는 이게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고 베타에서부터 감마야. 적분 구간이 이어져 있어요. 근데 피적분 함수가 엄밀히 따지면 다르잖아 부호가. 그러니까 하나로 합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엔 얘가 마이너스 fx가 된 이유는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끄집어 올리는 거니까 이 식 두 개를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위에 건 내비둘 거고 밑에 건 접어 올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써놓으면 어때?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거야.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넓이를 구하는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쓰기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실제로 계산은 다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값 적분법이라는 건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앞에서 했던 것 중에 뭐 1에서 뭐 4까지 절대값 x-2 dx 이거 계산 어떻게 했다고? 1에서 2까지랑 2에서 4까지 나눠서 했잖아요. 그냥 절대값 어쩔 수 없이 이거 기준으로 부호 바뀌는 거 찾아가지고 구간 잘라서 따로따로 했다고. 그러니까 얘도 쓰자면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녀석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니까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렇게 쓰자면 쓸 수 있는데 어차피 산수할 땐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예.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얘는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랑은 당연히 달라요.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는 거야. 정적분 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면 전혀 다른 값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절대값 없이 그냥 적분해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랑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랑 이렇게 더하게 될 텐데 얘를 s 가지고 나타내보면 이 녀석은 위에 있는 거니까 s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s1이 되지만 얘는 어때? 밑에 있는 건 이거잖아요. 베타에서 감마까지 fx dx는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s2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절대값 없이 그냥 적분하면 위에 있는 부분은 양수로 나올 거고 밑에 있는 넓이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갈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어때요? 전혀 다른 이상한 거 나온다고요. S1 더하기 S2랑 전혀 다른 생뚱맞은 이상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했는데 무시하고 처음까지 적분하시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더라 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다 구간별로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을 해야 돼 그런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야 돼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헷갈릴 것 같아서 쓰진 않고요. 말로만 팁을 좀 드리자면 아까 이런 애들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녀석들은 계속 X축 위에만 있거나 계속 밑에만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정적분을 해보면 알아요. 위에 건지 밑에 건지. 그러니까 굳이 절대값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정적분 일단 하고 나서 하니까 양수네 그럼 위에 있었구나. 하니까 음수네 그럼 밑에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얘처럼 교점이 여러 개 있는 애들은 그냥 정적분을 하면 어쩌면 양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넓이랑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어디가 위에 있고 어디가 밑에 있는지를 찾아서 적분하라는 게 원래 교과서의 취지지만 그냥 우리는 X축이랑 만나는 점 전부 다 찾아가지고 구간별로 잘라서 따로따로 정적분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x가 x, x-1, x-3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요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랑 만나기를 0하고 1하고 3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0에서 1까지 안 쓴다고 해놓고 쓰고 있네. 이미 썼으니까 그냥 합시다. 0에서 1까지는 그냥 적분하는 거고 위에 있으니까 1에서부터 3까지는 x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3x dx 이거 하면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어쩐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서 적분을 할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귀찮다는 거야.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생각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을 생각 안 하고 둘러싸인 거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0하고 1하고 3하고 이렇게 세 개잖아.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는 x축이랑 안 만난다는 이야기죠.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1하고 3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요. 중간에 안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0에서 1까지 1에서 3까지 따로따로 정적분을 해볼 거라는 거야. 어차피 이 안에서는 안 섞일 거거든. 이 안에서는 안 섞일 거거든. 따로따로 정적분을 해서 그냥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시면 이게 알아서 S1 더하기 S2가 될 거예요.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원래 교과서에선 위에 거 밑에 거 따로따로 구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졸리면 서서 들어. 따로따로 구분해서 위에 건 그냥 하고 밑에 건 마이너스를 달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귀찮다고. 어디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 찾기가. 그러니까 그냥 구간별로 다 잘라서 구간별로 따로따로 정적분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면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림 그려서 위에 부분은 그냥 적분하면 되고 밑에 건 마이너스 달아서 적분하면 되고. 오케이? 하나 더. 요거랑 아주 유사한 녀석으로 x축이 아니라 곡선 두 개로 둘러싸여진 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긴 곡선이랑 이렇게 생긴 곡선이랑 이 부분이에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뭐 얘를 fx라고 보고 얘를 gx라고 보고. 그래서 둘러싸여진 부분이니까 교점 찾아야겠죠. 적분 구간은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 교점, 여기 교점,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요 부분의 넓이 s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가지고 정적분 하세요.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건데 얘는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로 연결된 거니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축이 요런 데 있었다고 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gx dx에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를 뺄 거라는 거야. 그러면 흰색으로 빗금친 것만 남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거다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도요. 잘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둘까 2차 곡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죠.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거든요.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녀석으로 통일해야 돼. 근데 생리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해보면.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 만들 때 양수에서 음수를 빼가지고 양수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식으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빼도 돼. 어차피 교점이 두 개밖에 없으면 이 사이에서 뭔가 0이 될 리는 없거든요. 통째로 정적분 해보고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역시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뺀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 얘가 F고 얘가 G야. 교점 다 찾아야 돼요.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요 녀석 넓이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쩔 거라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빼기 gx 정적분 할 거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도 fx 빼기 gx 정적분 해서 따로따로 정적분 따로따로 절대값 해서 더하시면 넓이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그래서 요게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요 정도까지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여기에서 파생돼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아까 X축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러싸여진 부분이 위에랑 아래랑 섞여 있는 거, 이런 녀석들은 사실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해야 돼 그랬잖아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그런데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내가 절대값을 안 씌우고 그냥 통째로 정적분을 할 거야. 넓이가 S1, S2라고 하면 이것의 값은 뭐라고 나올 거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면 S1에서 S2를 뺀 게 나올 거다 그랬다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넓이가 똑같다고 쳐봐요. 둘러싸진 두 부분의 넓이가 만약에 똑같았다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한 방에 적분하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런 소리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위에 부분, 아래 부분 넓이가 같아요 라는 말을 보면 한 번에 적분하면 0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랑 관련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거 한 방에 적분하면 0이 된다라는 거. 이 논리도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차 곡선이고요. 여기 극대고 여기 극소야. 극대점, 극소점, 요 둘의 중점 여기 요 곡선 위에 있거든요. 요 3차 곡선이라는 건 항상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요거 왼쪽 부분에 있는 거 180도 돌리면 오른쪽에 있는 거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3차 곡선은 이렇게 생겨먹은 점이 있는데 얘도 이름이 있긴 있어요. 이제 수2에는 안 나오지만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변곡점의 정의는 뭐냐면 위로 볼록이랑 아래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3차는 변곡점이 한 개 있거든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녀석이에요. 그림 3차 개형이 이거 말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요 점이 변곡점이고 다 요 점에 대해서 돌리면 180도 겹치는 녀석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요 점, 변곡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그어볼 거야. 이렇게. 그럼 요 직선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 되겠죠. 직선은 원래 뭐 점 하나 찍으면 돌리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그림이 그려지더라라는 거예요. 정우야. 이 그림 전체적으로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말은 요 위에 부분이랑 요 아래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아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림 전체적으로 180도 돌리면 겹치는 거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3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이 있대. 그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대. 그러면 요 직선이 변곡점을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교점을 살펴보잖아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보면 이 알파, 베타, 감마도 당연히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간격이랑 베타하고 감마 사이의 간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대칭이니까. 그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무슨 사이다?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점 X좌표 3개를 찾았더니 그 3개가 등차 수열이야. 그럼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이 변곡점 X좌표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다고요. 3차야, 직선이야, 교점 찾았는데 등차야? 그럼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있는 게 누구라고? 변곡점이라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넓이가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둘러싸진 넓이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만 구해가지고 2배 하면 되지. 그죠? 어차피 넓이 똑같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교점 찾아서 가운데 있는 게 등차 중앙이라는 거. 그렇다면 왼쪽 오른쪽 넓이가 똑같다는 거. 요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 자주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그림 뭐냐면 요번에도 3차예요. 요거 fx라고 볼 거고 여기 극대, 여기 극소. 극대랑 다시 같아지는 점 있겠죠? 그래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몇 대면? 2대 1 그랬다고요? 요 비율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요게 y는 f'x입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요 부분, 요 밑에 이렇게 혓바닥 같은 모양이죠? 요 부분의 정적분값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녀석이 돼요. 그러면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이 그래프에서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이에요. 아마 밑에 있으니까 음수로 나오긴 할 텐데 넓이하고 관련이 있겠죠. 요 넓이에 마이너스를 달면 그 정적분 값이잖아. 그치?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f 베타 빼기 f 알파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이게 f니까. 여기가 f 베타잖아. 함수값이. 여기 함수값이 f 알파라고요. 그러니까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뺄 거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 거고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다? 얼만큼 내려왔는지를 의미하는 거다. 자면 안 돼, 정우야.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정적분한 값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함수값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도함수의 정적분이 원래 함수의 함수값 차이를 의미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 더. 이젠 요 부분 볼 건데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 프라임 x dx 얘도 계산해 보면 f 감마에서 f 베타를 뺀 게 되겠죠? 이거 그냥 정적분의 정이니까. 왼쪽에 있는 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여기 넓이다. 오른쪽에 있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f 베타랑 f 감마의 차이다. 얼마큼 올라갔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다고? 극대, 극소,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f 알파랑 f 감마랑 같아요. 그 얘기잖아요. 얘랑 둘이 더하면 얼마라고? 빵이라고. 베타는 f 베타는 없어질 거고 f 감마랑 f 알파랑 같으니까 둘이 퉁치면 없어질 거라고요. 그 말은 이거 다 더해서 0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알파에서 감마까지 정적분하면 0 된다는 이야기니까 노란색 B급 친 거, 파란색 B급 친 거 넓이가 똑같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내려간 양, 올라간 양 둘이 똑같은 게 2대 1이니까 아랫부분의 넓이, 위에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지려면 x좌표는 2대 1만큼 떨어져 있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x좌표의 간격이 2대 1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칠판에 있는 거 몇 쪽이냐? 여기 커다랗게 10 써있는 데 있죠? 요거 왼쪽 페이지에다가 써두세요. 오른쪽엔 다른 것도 써야 되니까 오른쪽 침범하지 마시고 왼쪽에다가 써두세요. 이어서 설명해야 될 건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너무 자주 나오는 녀석이라서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고요. 책에 보면 기본 문제 같은 걸로 증명하시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2차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인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2차 곡선이 있어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서 이제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거든요. 뭐 구해보자면 교점 당연히 찾아야겠죠. 교점 x좌표 알파, 베타라고 보면 이 부분의 넓이 s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물론 정적분 자체는 지금처럼 생겼으면 음의 값을 갖겠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셔야 실제로 넓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함수 잘 보시면 이 녀석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야 x축이랑 만나는 게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면 식을 다시 써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는 밖으로 꺼낼게요. a에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계산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계산하는 과정은 책에 263쪽에 있대요. 263쪽에 보시면 개념 넓히기 3번 있죠.
263쪽. 잠깐 손가락 꽂아놓고 263쪽 가서 보세요. 263쪽 제일 밑에 있는 거, 그 개념 넓히기에 보시면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인테그랄하고 똑같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dx. 그지? 그 녀석이 어떻게 생겼대?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래요. 증명하는 과정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니네 아는 대로 하는 거야.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제곱, 알파 베타 x. 거기에 얘네를 집어넣고 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인수분해하면 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써보면 절대값 a에 얘가 뭐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쓸까? 책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보면 6은 원래 양수니까 됐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베타를 더 큰 거라고 치면 그냥 양수 되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a만 양수가 되게 절대값 씌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결국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외우셔야 돼요. 이 식을. 얘가 뭐냐면 포물선, 2차 포물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물론 정적분으로 구하셔도 되거든요. 정적분 가지고 구하면 오래 걸리고요. 오래 걸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이따 쓸 거예요. 쓰는 거 좀 이따 쓰세요. 2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졌대. 2차 곡선 가지고 넓이 얘기가 나오면 언제나 이 공식 쓰는 거예요. 99%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정적분을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대학을 못 가요. 진짜로. 이걸 모르고 대학을 갈 수가 없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녀석이라고. 2차랑 넓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또 나올 거냐면, 옆에 구석에 썼잖아요. 꽉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석에 쓴 거예요. 비슷한 걸로 누가 또 있냐면 X축이 아니라 그냥 직선. 포물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y는 mx 더하기 n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인데, 그럼 얘도 둘러싸여진 부분이니까 교점 당연히 찾아야겠죠. 알파, 베타 이렇게 찾아놓고 요 부분 넓이 구할 거야. 그럼 이 부분 정적분 자체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빼가지고 정적분을 한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씌울 건데, 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 보자고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빼래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왜냐면 알파랑 베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 풀잖아요.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푼다는 건 절로 던져가지고 는 0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랑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식을 써보면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의 넓이도 어떻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직선이 x축이 아니라 삐뚤어진 직선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말이에요. 외워야 될 게 하나 줄었죠? 그 다음 2차 하나 더 할 건데, 얘도 2차고 얘도 2차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2차 곡선 두 개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고요. 이 부분 얘도 당연히 교점 찾아야겠죠. 알파하고 베타. 그래서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bx 더하기 c에서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적분해서 절대값 이렇게 씌울 텐데, 얘도 피적분함수 유심히 보시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최고창의 개수가 이제 a 빼기 a 프라임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저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야? 알파랑 베타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 누구다?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 얘네들이랑 최고차항 계수만 다른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생긴 모양이 거의 똑같죠? 뭐 따로 외운다고 할 것도 아니고 최고차항이 달라지는 것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2차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죄다 이거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정적분 하고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요거까지는 책에 있어요. 그 다음 3차는 책에는 없지만 있는 책도 있고요. 없는 책도 있는데요. 있어야 문제를 풀기가 편하니까 3차도 이야기를 하자면 자, 만만한 것부터 x축이고요. y는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3차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정적분 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물론 이것도 누군가 공식으로 찾아놨거든요. 이만해요. 못 외우겠더라고요. 제가 못 외우겠어서 니네한테 외우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으로 찾아놓은 책이 있는데 우리 뭐 그거는 이런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게 나오면 아이씨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그냥 찾으시면 돼요. 알아서 하시고 정적분으로. 요런 거예요. 접하는 거. 접하는 것만 딱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넓이고 하세요인데요. 얘도 그냥 결론만 알려드리자면 식은 이렇게 생겼겠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dx인데 얘도 아이디어는 이거인 거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요놈 인수분해하면 누가 된다고?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이거 전개해가지고 똑같이 정족분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 인수분해 다 하면 결국 누가 되냐면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억하는 겁니다. 요거요. 왜 이렇게 생겼나요? 해보면 돼요. 여기 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엄청 하기 싫게 생겼겠죠? 그래서 안 하려고요.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접선 x축에 접하는 경우에 이 부분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2분의 a는 최고차항 계수예요. 알파하고 베타는 하나는 접점, 하나는 교점. x좌표 2개 찾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x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의의 이렇게 생긴 접선. 뭐 똑같이 여기를 알파. 꼭 이게 밑에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눈치챘겠지만 얘도 넓이 구하세요. 그럼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x축이 아니라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직선이라고 해도 넓이는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야. 항상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이 공식 가지고 풀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y는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뭐 이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fx라고 할까? fx는 이렇게 생겼대. 이 fx라는 곡선 위에 1,f1 f1이 얼마냐? 1,7에서 근 접선 이 둘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3차 곡선 하나 나와 있고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이래. 그럼 3차랑 접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요. 이 그림에서 이 식이 떠올라야 돼요. 넓이 구하세요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 접점의 x좌표랑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최고차항 계수는 여기 1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1,7에서 근 접선이니까 1이라는 접점의 x좌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더 찾으면 돼?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만 찾으면 돼.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얼마예요? 0이지 0. 0. 왜 0? 세 근의 합이 2잖아요. 그죠? 접선 누구가 됐든지 간에 여기 옆에다가 mx 더하기 n이라고 갖다 놓고 방정식 풀어봐. 어차피 세 근의 합이 2인 건 변함이 없다고요. 근데 1에서 접선 그은 거니까 1이 중근이라고 그랬어. 1, 1에 나머지 하나 더 더해서 2가 돼야 돼. 그 나머지 하나가 얼마다? 0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넓이 구하세요. 그럼 뭐야? 12분의 1에 1-0의 세제곱, 4제곱. 그래서 12분의 1이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책엔 이거 똑같은 문제, 물론 숫자는 다르지만 어떻게 생겼냐면 접선 구하세요니까 미분해야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죠. 그 다음 교점 찾아야 되니까 그 접선이랑 얘랑 갖다가 놓고 방정식 풀어야죠. 방정식으로 적분 구간 찾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정적분을 해요. 일단 이만큼 되겠죠, 풀이가. 그런 와중에 분모가 이따위로 생겨 먹었거든. 실수 안 할 자신 있냐고. 분명히 실수할 거라고요. 한 줄 만에 끝날 수 있는데 이만큼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물론 서술형 같은 걸로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서술형으로 뭐 1번 여기서 그 접선 구하세요. 뭐 해야지 뭐. 2번 다시 만나는 점 찾으세요. 해야지. 3번 둘러싸인 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럼 정적분에서 구해야지. 그거 하라고 낸 거니까. 근데 뭐 단답형이나 객관식이면 당연히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는 겁니다. 그죠? 이만큼 풀어야 되는 걸 한 줄 만에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외우셔야겠죠. 모르면 대학을 못 가요. 알아야 돼. 그 다음 4차 곡선 중에선 여기나 여기에 보면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요 변곡점에다가 접선 그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리 왜 4차 함수 곡선 4개 있다고 했는데 그 4개 중에요. 이렇게 잠깐 멈췄다 가는 거 있죠.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거. 요 그림이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하긴 하는데 교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삼중근 그랬다고요. 그리고 교점 하나 있는 경우. 요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저 넓이고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둘 다 그냥 교점이잖아.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거 넓이 구하세요. 그럼 그냥 해야 돼. 따로. 정적분 그냥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삼중근이랑 교점 하나 있는 경우.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 요거 ax 4제곱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요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인데 이런 식으로 식이 생겨나겠죠. 다 생략. 결론만 외우면 돼요.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4차 곡선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생긴 접선이에요.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거야. 접점이 두 개가 다 접점인 거지. 아까 얘는 삼중근의 교점 하나니까 근이 4개인 거고 얘는 접점에 접점이니까 근이 4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 부분의 넓이는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3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요령은 이런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절대값 a는 다 똑같이 생겼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다 똑같이 생겼고요. 달라지는 것 중에 지수를 먼저 보면 여기는 세제곱, 여기 4제곱, 여기 5제곱, 5제곱이거든. 근데 우리 어쨌든 넓이라는 건 정적분이기 때문에 차수가 하나씩 커지는 거예요. 2차 곡선 넓이니까 세제곱인 거고 3차 곡선 넓이니까 4제곱인 거고 4차 곡선의 넓이들이니까 5제곱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분모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이것만 이제 그냥 다짜고짜 외우시면 되죠. 그죠? 규칙이 있어.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우리 수열할 때 보던 패턴인데 이거 다음 뭐 나와야 돼요? 42분의 1 그 다음 뭐 나오는 거야? 56분의 1 나오죠. 어디서 나왔어 이거? 뭐 그렇긴 한데 분의 1이니까 뭐 할 때 나온 거야? 연쇄소거 할 때 나왔던 거라고. 그지?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분의 1 다 더하면 가운데 막 부분 분수로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나왔던 거라고. 그렇게 외우라고.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오케이? 그래서 요 공식들은 기억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는 사실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고3들 막 모의고사 같은 거 1년 내내 풀면 한 2번? 1번? 정도 나올까 말까? 자주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애들 외우기 편하라고 세트로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야. 결정적인 건 이거 앞에 두 개고요. 말했죠? 모르면 대학을 못 가요. 이거 모르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이왕이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면 좋잖아요. 이거 두 개는 아셔야 돼요. 요거 두 개를 좀 외우기 편하라고
얘도 이야기한 거니까. 여러분 그 아까 썼던 페이지 옆에 빈칸 있죠? 거기에다가 요식 쓰셔야 되는데 여기 2차 곡선은 뒤에 책에 보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 같이 써둬야 좀 보기 편하니까 같이 쓰는 거야. 요 그림하고요. 요식하고 같이 좀 써두면 되겠죠? 어차피 얘는 이것의 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니까 2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거 이렇게 생겼고요. 2차 두 개로 둘러싸여진 거 이렇게 생겼다고요. 파란색만 잘 따서 쓰세요. 3차야 이렇게 생겼고요. 4차 요거랑 요거예요. 2차, 3차, 4차, 4차 요 그림 거기다가 잘 그려보세요. 그림이랑 식만 딱 쓰면 되잖아. 중간 과정 필요 없고 그림 그려놓고 요거 그림 그려놓고 요거 그림 그려놓고 요거 그림 그려놓고 요거 그림 그려놓고 요렇게 다 못 쓴 사람은 또 집에 와서 영상 보면서 쓰시고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건 역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죠? 오, 대답을 한 사람이 있다니.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뭐야? 땡. 1대1 대응이 뭐다? 단조생각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다? 1대1 대응 뭐야? 둘 중에 하나가 그거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대응인데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그럼 1대1 함수는 뭔데? 아니,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야.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물어보는 거야. 몰라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이미 배운 거다 그런 이야기야. 이미 배웠고 시험도 봤다 그런 이야기지. 1대1 함수가 뭐다? x1, x2가 다를 때 fx1, fx가 다른 거. 그게 1대1 함수였다. 그치? 아무튼. 그리고 우리 역함수 할 때 많이 했지만 혹시 역함수가 눈에 들어오면 역함수를 구하시오가 아니면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었어요? 안 구하고 최대한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였다고. 아무튼 역함수랑 넓이 얘기 나왔을 때 나오는 첫 번째는 뭐냐면 y인 fx와 y인 f 역함수 x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이거 구하라는 문제가 첫 번째 주제인데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도 하나가 필요해요. 팔이 아프죠 오늘? 소리 너무 많이 했나?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는 이것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맞다고 틀리다고? 이 둘은 항상 y는 x 위에서 만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여기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만나는 거지. 여기서만 만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fx가 뭐 1,3도 지나고 3,1도 지나. 그러면 f 역함수 f가 1,3을 지났으니까 역함수는 3,1 지나야 되고요. f가 3,1 지났으니까 얘는 1,3을 지나야죠.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러다 보면 y는 x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게 아닌데 앞에 어떤 단서가 달리면 땡땡이면 얘는 참으로 바뀌어요. 아니지.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치고 fx가 어떤 함수이면 f랑 f 역함수는 항상 y는 x 위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게 뭐냐면 증가함수예요. fx가 증가함수라면 y는 x 말고 딴 데서 못 만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발레 들어오는 걸 보면 1,3이랑 3,1이잖아요. fx 스스로가 y는 x에 이거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점 두 개를 지나가야 돼. fx가 이거 두 개를 지나야 역함수도 그거 두 개를 지나니까 다른 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fx 자체가 이렇게 생긴 점을 안 지나가면 역함수도 이걸 두 개 다 지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역함수랑 fx는 y는 x 위에서밖에 못 만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을 지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증가함수 얘기하면 돼. 아예. 그지?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항상 이거 위에서만 만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역함수 할 때 해야 되는데 이거를 1학년들한테 설명하지 못해요. 이거 왜냐면 증가함수가 뭐냐? 뭔 소리야? 증가함수의 정의 뭐야? 이 아니고요. 증가의 정의 뭐다? 그죠? 구간 안에서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클 때 fx가 더 크면 증가다. 그러니까 구간 안에서 두 개 꺼내가지고 오른쪽 게 더 크면 증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판정은 어떻게 했다고? 토함수 가지고 했다고. 원래 증가의 정의는 함수값이 더 커요인데 이거를 임의의 하니까 아무거나 막 골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들한테 설명을 못하지. 미분을 못하니까. 우리 미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못하니까 1학년 설명을 못해서 정작 역함수를 배울 땐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역함수를 안 배우지만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아,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면 y는 x 위에서밖에 안 만나겠구나. 오케이? 그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fx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불의 넓이 구하래. 역함수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구할 수 있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쳐. 역함수 구하자면 구할 수 있어요. 구했다고 쳐. 구하면 무리함수 되겠죠? 정적분하래. 어떻게 할 거야? 못하잖아요. 적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구한다고 쳐도 무리식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적분을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있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둘러싸여진 거니까 그림 막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fx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f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둘러싸여진 부분이니까 노란색, 파란색으로 둘러싸여진 부분 구하세요인데 파란색 식을 못 구할 거라고. 역함수 못 구해요 이거. 나도 못 구해. 그래서 역함수를 못 구해. 역함수를 못 구해. 당연히 정적분을 못 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 거 빼기 노란 거 정적분 해야 돼요. 근데 파란색 식을 못 구한다고. 구해도 정적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거다. 밑에 있는 부분만 넓이를 구해볼 거다. 얘 뭐야? fx랑 y는 x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다. 그 다음에 2배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어차피 얘랑 얘가 y는 x의 대칭이니까 fx랑 f 역함수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y는 fx와 y는 x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2배 해서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역함수 구하려고 하시면 대학을 못 가요. 역함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 역함수 나오는 두 번째 녀석은 이런 거야. 식을 먼저 써드리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f 역함수 x dx 요거거든요. 얘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야 뭐 fx 문제 나올 테니까 그냥 구하시면 되는데 요 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면 이게 y는 x야. f 역함수는 뭐 대충 한 요렇게쯤 있겠죠? 요걸 f, 요거 f 역함수라고 볼게요. 그래서 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f 알파, 여기가 f 베타 이렇게 생겼겠죠. 그지?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요 녀석 얘가 의미하는 건 fx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예요.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그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 얘가 문제인데 f 역함수를 적분하시니까 f 역함수 여기 있잖아요. 그럼 f 알파에서 f 베타래. 그럼 이 f 알파 1위로 가져와야죠.
여기가 F 알파고요. F 베타 여기로 가져와야죠. 여기가 F 베타야.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F 역함수 X dx.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지. 얘가. 근데 아니 F 역함수 구할 수도 없고 구해봤자 어차피 정적분 못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하라고 나온다는 거야. 그럼 파란색이야 계산할 수 있다고 쳐. 이 빨간색 부분은 어쩔 거란 이야기예요. 다시 y는 x에 대칭도 시킬 거라고. 저쪽으로 보낼 거라고. 보내면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가게 될 거라고요. 얘가 여기에 가서 딱 꽂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지?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저건 누구인 거야? 여기 요렇게 생긴 두꺼운 기역자 형태의 도형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파란색, 빨간색 둘이 더해서 세우는데 이 빨간색은 다시 대칭이동시키면 여기 가서 딱 꽂힐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한다 이거? 큰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베타, 세로 길이가 f 베타. 베타, f 베타에서 작은 사각형. 가로 길이가 알파, 세로 길이가 f 알파. 알파, f 알파를 빼서 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은 식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식의 모양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얘는 실제로는 계산할 수 있는 녀석일 텐데 이걸 계산하지 말자는 거야. 얘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뭘 확인해야 되냐면 아래 끝 알파를 f에 넣어서 f 알파인지 봐야 돼요. 그래야 요 선분을 대칭이동시켜서 여기다 꽂을 수 있거든. 베타 위에 끝 f에 대입해서 f 베타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확인이 되면 계산 어떻게 한다고? 베타 f 베타에서 알파 f 알파를 빼서 찾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제가 손으로 쓰니까 f 알파 f 베타 이렇게 써 있지 실제로 숫자로 써 있을 거잖아요. 뭐 1에서 3까지 뭐 하세요? 뭐 2에서 7까지 뭐 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1 넣어서 2 나온지 봐야 되고 3 넣어서 7 나온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거 확인이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얘를 조금 더 응용하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죠.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역함수를 정적분할해 어쩌란 이야기야? f 베타 빼기 f 알파 여기에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를 빼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두꺼운 기역자에서 파란색을 빼면 빨간색이 남을 거다.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 하라 그러면 역함수 구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정적분하지? 고민하고 쓰시면 안 되고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란 이야기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책에 보시면 좀 이따 볼 텐데 이거 지우고 봐야 돼서 책에 일단 요것만 좀 써둘게요. 그 313페이지에 보시면 313페이지에 개념 확장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밑줄 하나 그어 두시고요. 그 바로 위에 요것도 써둘게요. 요게 제목이야. 요거. 그 바로 위에 저것도 같이 좀 써둘게요.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책에는 제목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의미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제목을 달자고요. 둘이 똑같은 뜻이라고요. 다른 교재나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표현 넌 이것도 있는 거야. 두 개 다 써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바이블에 그래서 하는 김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중간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알파에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는 2배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빼기 x dx. 그 우변만 좀 밑줄을 좀 쳐 놓을게요. 2배의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x의 절대값 dx. 그리고 요 식이 책에 없거든요. 지금 바이블에 요 오른쪽에 제가 해놓은 거. 사실 이거 다 써두면 좋은데 그림이 이해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이 그럴 자리가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그 313페이지 제일 밑에 요 식만 좀 써둡시다. 요 식만. 요 식만. 이거 313페이지 제일 밑에 어쨌든 역함수 나오는 정적분은 요렇게 두 가지니까요. 요 정도는 써두시는 게 좋겠죠. 요 위에 있는 식 있죠? 다시 써줄까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f 역함수 x dx는 베타 f 베타 빼기 알파 f 알파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력이 되시면 그림도 그리면 좋은데 신경 써서 그림 그려야 되잖아, 그죠? 집에 가서 나중에 그리세요. 영상 보고. 그 바이블에는 예제가 없는데 RPM에는 있으니까요. RPM 잠깐 펴볼게요. 887번이에요. (887번) 보시면 fx가 루트 x 이렇게 생겼다고 했고 gx가 f의 역함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에서부터 9까지 fx dx 더하기 1에서부터 3까지 gx dx의 값을 구해보세요. 예요. 그럼 일단 얘는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역함수는 구할 수 있는데 원래 함수 정적분을 못 하잖아요. 무리식이니까. 그죠? 얘는 그거 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원래 함수 역함수 섞여 있으니까 뭘 확인한다고? 1을 f에 집어넣어서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고요. 요 놈이 f1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9를 f에 넣어서 3이 되는지 얘가 f9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1 넣으면 1 나오고요. 9 넣으면 3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놈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할 거다? 9 곱하기 3에서 1 곱하기 1을 빼서 계산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이걸 정적분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요놈 둘이 섞여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혹시 딸랑 이거 하나 구하세요 라고 해도 우리 요 녀석은 구할 수 있으니까 요놈 구해가지고 요 값 찾아서 여기서 빼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정도는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해야 될 건 다 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예제를 풀 시간이 딱히 안 될 것 같은데 예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오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RPM의 대표 문제들 있죠. 그 제 마지막에 제가 속도 얘기는 안 했으니까 아직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RPM 보시면 유형 7번까지예요. 거기까지 대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바이블에 있는 예제 다음 시간에 오시면 위치와 거리 하기 전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